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거듭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별일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에선 대북 회의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북한 소형 목선 한 척이 또 NLL을 넘어 동해상으로 내려와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불법 중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클럽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어젯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21분 북한 선원 3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해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탑승 인원들은 오늘 오전 2시 17분, 목선은 오전 5시 30분에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잇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은 지난달 실시된 육군 수도기계화 사단과 주한미군 제2사단의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철저히 공화국을 노린 침략훈련이자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입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떠들면서도 외세와 공모해 시도 때도 없이 전쟁 불장난을 벌여놓으며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외 선전 매체 류경도 한미를 겨냥해 이미 중단을 약속한 합동 군사 연습까지 명칭만 바꿔 진행했다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 김숙일 총정치국장은 침략 위협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신성한 우리 조국이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감히 침해 아래 두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철저히 짓뭉개 버려야. 한미는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다음 달에 진행하기로 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미북 간 힘겨루기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안에선 대북 회의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한 데 대해 재선에 급급해 북한에 지렛대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애써 의미를 축소했던 트럼프 대통령. 특히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며 괴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at.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도출에 절박해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대북 외교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렛대를 갖고 있으니 핵실험과 ICBM 발사만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꼬집었습니다. AFP 통신은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한국은 물론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미북 판문점 회동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무협상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돌변인지 협상 전술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한 시점에 인내심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막바지 장맛비로 제주 산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라산 탐방에 나섰던 초등학생과 교사 등 28명이 계곡에 고립됐다 구출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수녀원에선 불이 나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신유만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줄을 잡고 계곡물을 건넙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소방관도 휘청거릴 정도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한라산 둘레길에서 초등학생과 교사, 보호자 등 28명이 고립됐습니다. 어제 제주 산간에 호우경보가 발령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났습니다. 초등학생과 교사 등은 고립 2시간여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집중호우로 12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에서는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한때 차량 운행이 중단됐고 순창 동계면 등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내부에도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도남동의 한 수녀원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기숙사 내부 등을 태워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숭어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바다와 인접한 수로에서 앞서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어 숭어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클럽 내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구조물 무단 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들을 상대로 불법 증축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어제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2층에 11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2층은 증축한 상태로 입장수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을 했고 결국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몰리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사고가 난 지점에 그렇게 30-40명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할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은 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클럽에선 지난해에도 비슷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층에 유리로 된 복층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20대 여성 1명이 밑으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반복된 사고였지만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도 서부서에서 입건해갖고 조사를 했다 하는데 조사한 이후로 우리 구청이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경찰은 해당 클럽 공동대표 등 3명을 입건하고 불법 증개축 여부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반중국 시위대에 백색 테러가 있었다는데 어젯밤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시민 29만 명이 참가해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우산으로 방어하는 홍콩 시민들. 곳곳에서 경찰과 부딪혀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밤 늦게까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29만여 명이 모여 지난 21일 벌어진 일명 백색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가 친중국 성향의 테러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月21元朗西鐵站8·3嘅無差別打人事件，身為住喺元朗嘅人，我諗我係有啲站出嚟去譴責呢一件事件。 경찰은 일대에 3,000명 이상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백색 테러범 용의자가 사는 마을 앞까지 진출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8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엔 위안랑 전철역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 100여 명이 시위대에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45명이 부상당하는 백색 테러가 벌어지면서 시위가 다시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오늘 오전 3시 31분 일본 혼슈 미에현 동쪽 먼바다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진동 발생 지역의 원전에 이상이 없고 확인된 인명피해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자료 분석 결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효주가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셋째 날 6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탑10에 한국 선수 6명이 이름을 올리며 코리안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김효주의 파3 16번 홀 티샷. 그린에 떨어진 공이 경사를 타고 굴러가 핀 옆에 정확하게 멈춰섭니다. 5번 홀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고 13번 홀에서는 환상적인 칩샷으로 또다시 버디를 낚았습니다. 버디 8개, 보기 2개로 6타를 줄인 김효주는 중간 합계 15언더파 단독 선두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9번 홀에서 그린 앞 벙커에 빠진 박성현. 벙커샷이 그대로 홀 안으로 들어가며 이글이 됩니다. 어려운 샷을 성공시킨 박성현이 주먹을 불끈 줍니다. 갤러리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박성현은 김효주의 한타 뒤진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이 마지막 홀 먼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하고 갤러리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고진영은 박인비와 함께 중간 합계 11언더파 공동 3위에 이미양은 공동 5위에 랭크됐습니다. 공동 8위 최운정까지 태극낭자들은 톱10 안에 무려 6명이 포진하며 우승 전망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막바지 강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최대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루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중부로 이동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엔 새벽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는 야행성 장마가 뿌려질 예정인데 서울과 경기, 영서, 충청 지역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지난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엔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지만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장마 전선도 북으로 이동하는데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에, 중북부 지방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가 높아 오늘 하루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